죽고 싶은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 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에 영향을 막 줘요.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막 가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의 힘든 거는 앞으로 나중에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되고 그냥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안 들어요.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삶을 리셋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울증, 어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게 에너지가 확 떨어진 게 우울증이라고 보통 설명하면 우울증이 진짜 심하냐 좀 괜찮냐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입맛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배도 안 고파요. 그러니까 새끼 다 안 먹고 그냥 조금만 먹고 대충 먹고 하니까 체중이 점점 감소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또 한 가지는 잠이고 잠이 안 오거나 자도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과수면이 오거나 무조건 노력을 해라 요즘에 이제 많이 말하는 오가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노랑 력 사이에 그러니까 오가 많이 붙는데 이게 무조건 의지를 극복하라 이런 게 사실은 헝그리 정신인 거죠. 그 감정을 배제한 채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들이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뭐 요즘에 힘들어. 나 때는 너무 바빠서 힘들 겨를이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배가 부르는구나. 살만하구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투에 대해서 트라우마 있어요. 제가 퇴사한 이유가 진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감정을 좀 잘 관리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후지다는 거죠. 제 말은. 직장이 진짜 문제예요. 이게. 한국 하면은 어떤 문화가 떠오르세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우리 나대지 말고. 그쵸.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일 오랫동안 이제 뭐 정서적인 게 이제 그거죠. 한국이 한이 이제 많은 한국이잖아요. 그쵸. 한이 뭐냐면은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속에 쌓아두는 게 한이에요. 또 한국 특유의 이제 문화 관련 증후군이 이제 화병이라는 게 또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에 등록된 게 있는데 화병도 역시 이 감정을 속에서 쌓았다가 쌓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빵 터져서 여기가 막 답답하고 이런 게 이제 화병인데 결국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쵸. 귀머거리 3년 뭐 부모님한테도 자기 감정을 편하게 못 얘기하고요. 직장에서 당연하고요. 자기가 뭐 상사가 무슨 얘기 했어요. 그거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 의견도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생각하면 뭐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런 식의 문화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되는. 그냥 상명하달. 그쵸. 그러면 억눌리는 거예요. 쌓이는 거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는 동안에 이루어져요. 보통 이제 자는 동안에 감정이 리셋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자고 나면은 괜찮은 거. 그게 잠의 중요한 기능인데 요즘에 이제 잠을 하는 것도 막 노력을 하려면 잠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은 더 안 되고 노력은 해서 안 자는데 집중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요즘에는 사당 오락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하거나 뭐 많은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잠을 그냥 포기하면서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노력을 하려면 잠을 줄여야 되는데 잠이라는 게 감정 조절을 하는 기능인데 감정 조절을 못한 상태로 불안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화는 더 나고 그 불안하면 잠을 또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또 많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들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제일 불안한 분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든데 잘 때는 그걸 잊고 있었는데 딱 깨보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시작해야 되니까 막 오늘 하루 쫙 힘든 게 미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 시작되는 게 싫고 그래서 일어나기 싫고 누워있고 이런 분들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약 아니면 상담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질환마다 다 다르지만 약은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감정 조절 능력이 사람은 다 있어요. 그게 동물과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막 치고 싶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능력인데 그 뇌가 하는 건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감정도 감정이 뇌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조절이 안 돼요.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이제 호르몬을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도 조절이 되고 생각도 조절이 돼요. 감정이 조절되니까. 감정이 조절되면 퍼포먼스도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인터뷰어가 너무 훌륭해서 인터뷰의 질이 좋다 이런 얘기 그래서 봤는데 이게 하나를 알려드리면 둘을 이렇게 아닙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 얘기 드렸는데 나머지 하나의 축이 행동이에요. 행동. 그 액션. 네. 그래서 감정이 편안해지면 생각도 집중도 잘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행동이 자기가 원래 하던 행동으로 돼요. 액션이 돼요. 근데 반대로 감정이 너무 불안해지고 뭐 다운되고 그러면 생각도 멈추거나 집중 안 되거나 기억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 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행동도 바뀌어요.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극과 극인데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식. 에너지가 없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초점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가거나 반대로 막 초조해서 막 구산해지는 행동.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막 이런 안절부절한 행동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가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축이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을 볼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우울증이 뭔가, 뭐 불안장애는 뭔가 애매하지만 이 세 가지 축으로 관찰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어떤 것 같다. 그다음에 생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그다음에 겉에서 보여지는 행동 같은 것도 보고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이 행동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서로 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행동도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게 진짜 너무 스마트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그게 행동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인데 여기서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행동밖에 없어요. 그나마 행동도 바꾸기 어렵지만 내가 생각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안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고 감정도 지금 우울하고 너무 불안한데 이게 편안한 마음 먹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동은 어쨌든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아까 중요한 얘기 드린 게 우울증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뭐 약도 근거가 많고 상담도 근거가 많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찾아보면 뭐 요가, 명상,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냐를 잘 연구해 본 것들이 이미 많아요. 근데 정말 약이나 상담만큼 효과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운동. 운동이 약이나 상담만큼 효과가 있어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레지던트 때 대학병원에 있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면은 보통 우울증은 입원 안 하고 진짜 심각한 분들이 입원을 하는데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문제는 없는데 누워만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푹 쉬세요. 이렇게 쉴 시간을 많이 줄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쉬게 하지 않고 하루에 이제 뭐 30분이나 어느 정도 시간은 억지로 일어나서 병원을 돌거나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기운이 없고 하기 싫으니까 의욕도 없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침대에 자꾸 누우니까 침대 못 눕게 강제적으로 침대를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고정. 그러면 최소한 앉아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게 되게 가혹해 보이지만 그게 치료법인 거예요. 행동 치료. 행동을 억지로라도 움직이면 이 시간 내가 하루에 지금 10분도 운동 못 하겠어요. 왜냐면 10분 동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10분만 운동해도 다른가요? 원래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권고사항은 하루에 30분이에요. 30분? 땀을 흘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 아무거나 다 좋다. 근데 하루에 30분 운동을 못 해요. 근데 효율로 생각하면 이 30분 이상의 3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이든 어떤 공부든. 그래서 사실 운동을 제일 강조하는 과는 의외로 정신과.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정신과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다 종합해서 사람들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다.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피지컬이 건강해지면 멘탈이 회복되는 거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뭐 이런 얘기 하는 진짜 그게 진짜 맞는 거고 강한 육체가 막
힘이 넘치는 네, 이런 강한 그러니까- 게 아니라 그냥 규칙적인 생활 패턴인 거예요. 네. 운동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잠, 네. 식사 세 개. 운동, 잠, 식사. 네. 네. 그래서 잠 7시간 이상 자는 거 진짜 중요하고 네. 식사 규칙적으로 하루 3끼 이상 하는 거 네. 중요하고 운동하는 거 중요한데 직장인이 바쁘다 보면 이 세 개 다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식사도 막 불규칙해지잖아요. 불규칙해지고 네. 그러나 막 폭식하고 네. 폭식하니까 살도 또 뚝뚝 찌고 그럼 더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너무 심한 상태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막 나타날 정도로 진짜 심한 상태는 네. 스스로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음. 운동이 중요하다고 쳐도 네. 중요한 우울증의 증상이 의욕이 떨어지는 거 에너지가 없는 거라서 네.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스스로 운동을 할 정도면 사실 우울증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치료는 전문기관에 가서 하면 되고 네. 치료 그런 심한 상태까지 안 가더라도 평상시에 네. 나의 일상에서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 관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 피지컬로 하라.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 세 박자를 잘 해라. 네. 이게 다 되는데도 나는 요즘 멘탈이 좀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좀 뭔가 자꾸 불만족이고 막 화도 나고 이래요 라고 치면은 이 세 가지 우선 피지컬적인 측면은 된 거고 그때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좀 다뤄야 되는데 네. 요즘 시대에서 제가 꼭 권고드리고 싶은 멘탈 관리법 피지컬을 제외한 게 뭐냐면은 네. 그냥 자기만의 뭔가를 해라예요. 일이 아닌 공부가 아닌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엉뚱한 짓을 해라예요. 쓸데없는 짓을 해라. 근데 사람의 뇌를 잘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네. 이 흐름이 두 개예요. 한 가지는 생존과 관련된 흐름, 네. 일, 공부 다 자기 개발 다 어떤 살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한 뇌예요. 네. 근데 이런 뇌만 돌아가면요 네. 뇌가 지쳐요. 이런 이런 뇌만 돌아가니까 그럼 쉬면 되잖아요. 네. 쉬는 걸로 부족해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냥 그 쾌락의 뇌를 돌려야 돼. 쾌락.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내가 그냥 막 푹 빠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잡담일 수도 있고 뭐, 네.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고 네. 운동일 수도 있고 이런 컨셉으로 책도 쓰고 네. 이제 방송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움받는다는 피드백을 이제 받을 때 저는 그게 이제 또 뿌듯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사람은 네. 형편없구나.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사람 진짜 약하구나. 네. 이 형편없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일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잘해야 돼. 팔방미. 네. 그러니까 압박감만 쫙 가지고. 네. 근데 진짜 사람은 형편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겸손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를 알고 네. 내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딱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네. 인정하면요 미리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잠도 좀 충분히 항상 자려고 하는 거고 네. 밥도 챙겨서 먹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형편없음을 인정하면 결과적으로는 형편이 괜찮아지는 거고 형편없음을 무시하고 자꾸 예면하면 결과적으로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좀 개념을 잘 따져보면은 나를 남 보듯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갖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해요. 항상 어떤 이상적인 네. 그런 생각과 감정을 네.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자기를 잘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더 잘 기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형편없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부모가 됐지만 부모가 되는 순간 뭐 바뀌어요. 똑같이 난 나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 그대로고 네. 부모 역할을 할 뿐. 네. 그냥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왠지 나를 개조해서 항상 온화해야 되고 뭔가 항상 참아야 되고 네. 인내의 아이콘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억지로 막 그렇게 막 푸시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하게 되지만 결국엔 네. 이게 쌓이다 보면은 뒤에서 막 폭발하는 거야. 갑자기 뚝 끊어지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쌓였다가 빵 터져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저희 부모도 그렇고 네.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네. 이런 압박감을 잘 조절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는 그냥 이미지일 뿐. 네. 내 역할에 맞는 이미지일 뿐. 그 앞에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하면 되지. 막 이거를 막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네. 그렇게 다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다 그래요. 학생들도 그렇고 막 자기도 자기 감정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담자 앞에서 내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했는데 후배가 잘 나가요. 그래서 네. 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자꾸 화가 나고 막 열받고 그래요. 네. 이런 감정을 잘 얘기하다 보면은 아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상담인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네. 이걸 못해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섣불리. 맞아.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조언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진짜 조언이에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진짜 최악이죠. 근데 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꾸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관점, 문제 네. 해결을 하려는 관점이 네.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 잡혀 있죠. 특히 네. 직장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회사를 바꿀 거야? 아니면 네가 회사에 맞출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이라는 게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관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요즘에는 앞으로 점점 그럴 텐데 네. 요 관점보다는 그냥 문제를 찾고 뭐 바꾸고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점점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갈 텐데 네.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식의 방식은 안 맞는 거고 네. 심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네. 자꾸 문제를 지적질해주면은 친구 사실 사람은 답정너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조언을 구해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쵸. 친구가 딴 얘기하면은 빈정상하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의 자세죠. 우울하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내 인생에서 딱 떼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떼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품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그냥 나다. 그거를 네. 이제 전문 용어로 수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수용, 그냥 받아들인다, 네, 인정한다. 네. 그게 자기의 심리를 잘 관리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핵심이에요. 음.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하는 게 상담인 네. 거고 친구의 역할도 아. 내 친구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친구지 네. 자꾸 바꾸라고 그러고 네. 우울한 친구한테 가서 네. 자꾸 이렇게 집안만 있지 말고 어디 나가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쵸.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 왜 이렇게 집에만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내 속에서 네, 생각과 감정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들어주려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너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다라고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나는 이렇게 힘든 게 맞아. 내가 우울한 이유는 이래서 우울한 거야라고 이해가 되면서 수용하면은 네. 신기하게 해결이 돼요. 감정이라는 거는 억누르고 뭐 없애고 이렇게 조작하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은 해소라고 표현하거든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 이만했던 갈등이나 어려움이 해소가 되면 작아지고 내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거고. 감정이라는 거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네. 정우열인데 네.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자기 PR도 잘하시고. 네.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뭐 행복, 네. 뭐 이런 거만 되게 좋은 거고, 네. 뭐 슬프고 우울한 거는 나쁜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슬프거나 우울한 게 느껴질 때는 다 쳐내려고 그래요. 네. 무시하려고 그러고. 네. 행복한 것만 억지로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웃기만 해요. 네. 좋기만 해요. 그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친구가 우울한 거를 이해 못 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모든 감정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통은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싶어 하죠. 그쵸. 외향적이고 막 사교적이고 막 네. 이렇게 돼야지 리더도 될 것 같고 뭐 네. 잘 나갈 것 같고 여러 네. 가지 이런 네. 이미지 네. 때문에 외향적인 성향은 우등한 성향, 좋은 성향, 우월한 성향. 네. 그다음에 좀 내향적인 성향은 열등한 성향. 그쵸.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향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외향적인 성향에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겠죠.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네. 외향적인 사람 보면은 네.
다 좋기만 하진 않아요. 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외향 내향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관심의 포인트가 밖으로 향하느냐 나를 향하느냐인데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많고 남한테 관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랑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건데 정작 1대1의 관계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공감이나 네. 이런 섬세한 몰입이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깊이 있는 관계에는 오히려 잘 안 되고요. 네. 내향적인 사람은 이런 사교적이거나 막 이런 거를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장점이 뭐냐면은 1대1의 관계에서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이 다 장단점이 있고 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이유가 용납 가능해야지 수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챙기고 대할 그러니까 수가 다 없잖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결국엔 나다. 어. 아이와의 관계도 결국엔 나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잘 수용하면요 아이도 잘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 남도 잘 수용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남 지적질을 많이 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수용 못해요. 그러니까 남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